안녕하세요. AN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오늘 나왔어요. 2022년 6월 3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뭐였냐? 이제 주된 내용은 이거죠.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가 되는데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는 세법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세법에서 규제를 하는 거는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는데 그 해제가 되는 내용의 보도자료 한번 살펴보고 해제가 된다면 세법상 뭐가 달라지는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과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각각 세법을 적용할 때 어떤 점이 다른지,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세법상 어떤 규제가 풀리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오늘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7월 1일 조간부터 보도해달라고 하는데 인터넷은 6월 30일 오후 3시 이후로 이제 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보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요거 내용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기, 과열, 지구 해제 등 여기에는 조정대상 지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대구에 7군데, 경북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17개 시군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조정대상 지역이 어디가 해제가 될 예정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투기과열지구니까 넘어가고,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어디가 해제됐나 한번 살펴볼게요. 대구 동구 해제됐고요.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사실상 대구는 수성구 제외하고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시민 여러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북 경산시, 그리고 전남 여수, 순천, 광양 역시 축하드립니다. 조정에서 해제가 됐으면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된 거죠. 그리고 아쉽게도 세종시 요번에 해제 안 됐고요. 세종시는 집값 하락이 이제 가장 큰 지역이죠. 가장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려면 몇 가지 요건들이 좀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전부 만족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아직 조정대상 지역으로 남았다는 거 좀 안타깝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안산 단원구의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성감동, 풍도동, 그리고 화성, 서신면, 여기는 집값 하락이나 이런 것보다도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단위로 묶다 보니까 그냥 묶인 지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비조정으로 해제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이제 대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전남, 여수시, 광양시 이런 데가 굉장히 집값 상승이 높았죠. 여기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됐는데, 그렇다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으로 바뀌면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정에서는 분명히 규제가 있었는데 어떤 규제들이 풀리는지 세법만 놓고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가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면 세법이 어떻게 규제가 풀리는지 제가 취득 단계부터 처분 단계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취득 단계입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일단 취득세가 발생이 되죠. 근데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취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중과세가 시작되죠. 이 중과세는 8%예요. 그리고 3주택부터는 12%로 바뀝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신 분들은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면 여기는
3주택부터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3주택부터 8%, 그리고 네 번째 주택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3주택부터 중과세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3주택부터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2주택까지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유 단계예요.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종부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이 있는데, 중과세율은 조정 2주택자, 지역 불문 3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에 주택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율로 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린다라고 하면은 나는 조정이 아닌 비조정의 2주택, 비조정의 2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서 지역 불문 3주택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반 세율 적용됩니다.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의 차이는 한 2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세율이 완전히 똑같이 2배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없어서 좀 지울게요. 다음은 처분 단계가 있죠.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세가 발생이 되는데, 양도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다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이제 단계를 한 3단계를 거쳐서 이게 중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냐 없냐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처음부터 이 중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비조정은 양도세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있죠. 일시적 2주택. 과거에는 3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뀌고, 요게 다시 1년에 전입 요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5월 10일자로 다시 2년으로 돌아왔죠. 근데 여기가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고,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된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2년에서 3년으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늘어나서 이제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대부분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증여와 관련된 거예요. 증여세 자체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든 증여 재산가액을 시세로 판단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하는데, 증여는 결국은 내 자녀나 우리 가족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족 내에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즉 내가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를 하면 이 취득세 자체는 취득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 취득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취득세율이 12%예요. 그런데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다면 요거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 3.5%만 내고 자녀나 가족한테 주택을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는 지역에 대한 보도자료와 그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드렸고,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바뀔 때 이제 달라지는 세법의 규정들, 이제 규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달라지는 세법의 규정들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계속 풀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